1000대에 대한 무인기를 누굴 쏠 것인가, 이게 최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되게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최적인가? 처형화, 경량화된 어떤 하드웨어 무기 체계에서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의 GUI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렸냐면 해킹. 이 데이터 링크, 무선 데이터 링크는 암호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수백만 년 걸려도 아마 해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07년도에 LIC 넥스원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지상통제연구소에 근무 중에 있고요. 무인항공기 체계와 지상통제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인기가 단독으로 쓰이는 작전은 이미 펼쳐지고 있고, 이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군집 드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실 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은 쉽게 가능합니다. 뭐 임무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혼자니까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그게 10대, 20대, 100대 이렇게 늘어나면은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무인기가 있고, 내 주위의 무인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무인기가 어디까지 임무 수행을 했는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목표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나 혼자 운영하게 되면은 10대는 여기로 가고 있고 자기는 뭐 뒤떨어져서 가고 있다거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임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협력을 또 잘하려면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임무가 도대체 뭔가, 단순히 나는 여기서 이동할 거다 이런 게 임무가 아니거든요. 군집에 대한 임무는 예를 들어서 뭐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장사정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문이 갑자기 뭐 한 1분 안에 배치가 딱 돼서 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할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0대에 대한 무인기를 누굴 쏠 것인가, 누굴 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우선순위도 해야 되고 누가 때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서로 상호 협력하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정보들을 서로 교류를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하드웨어에 맡겨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지금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뭐 사실 하드웨어에 GPU가 나오고, 그다음에 병렬 처리 CUDA가 개발이 되면서 하드웨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엄청난 연상이 들어가지만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1000개 장사정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임무를 할당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행학습을 미리 좀 해놔서 하는 거죠. 네.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뭐 사람이 성장을 할 때 걸음을 사실 학습하는 겁니다. 걷고 넘어지고 하죠. 뛰는 것도 학습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리워드들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잘 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큰 미션 전체를 뭐 학습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이동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할당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런 작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과정들을 전부 다 모델로 만들어서 학습한 결과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짜는 것 자체가 엄청 고난도의 알고리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고난도이고요. 이게 최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되게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최적인가? 1000대와 1000대를 싸우는데 정말 이게 가장 시간도 최적이고 에너지 소모도 최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에 타격할 수 있게끔 짜진 계획인가? 이거를 검증하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논문거리거든요. 엄청난 논문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과제들도 카이스트나 어떤 대학 기관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랍긴 한데, AI를 활용한 군집 드론 기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군집 드론 기술 수준을 사실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여러 기관에서 하기도 했고 사실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AFR의 연구소에 따르면은 뭐 0에서 한 10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인기 체계들은 고장이 나거나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어떤 자율화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임무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컨센서스 기반의 임무 계획도 해야 되고 컨센서스 기반의 임무 할당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악천후다 혹은 엔진 고장이다 그러면 뭐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는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거군요. 네, 그 정도로 와 있고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들은 계속 개발을 해 나가봐야죠. 상호 협력을 하는 부분은 이제 개발을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로시 코리아도 보면 수백 대의 어떤 그 정해진 위치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 300대 중에 한 30대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걸 예상해 본다고 하면 그때도 어떤 그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써놨는데 축에 기억이 빠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재조합해서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그 축하합니다 문자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동적인 환경에 강인한 비행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는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를 하셨었고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인 멈티와 지상에서 통제하는 이런 AI 기반의 군집 드론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좀 지상 측의 특징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사실 어떤 리소스의 제약이 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피가 좀 커도 되는 거고 장치가 뭐 컴퓨터 한 10대 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도 한 30개 있어도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멍티 환경에서 보면 유인 헬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운용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10대 두고 탈 수는 없죠. 아주 소형화된 어떤 하드웨어 기체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하드웨어 기체뿐만 아니라 어떤 소형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소형화, 경량화된 어떤 하드웨어 무기 체계에서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의 GUI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게 지상체에서는 보면 많은 어떤 모니터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그 위에서는 사실 터치나 음성이나 이런 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이 돼야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도 하면서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임무 환경 특성에 따른 대처해야 되는 또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고요. 그게 가망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고 나토 표준이긴 한데 스타냥 뭐 4671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은 지상체 설계를 할 때 최소한 알람을 알려줘야 되고 뭐 워닝 같은 것들도 어디 띄워줘야 되고 운용자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도시를 해줘야 되고 지금 비행체가 데이터 링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도시를 해줘야 되고 비행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지상 시스템의 어떤 그 최소한의 설계 규격 그게 스타냐 그 문서로 일단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국내 개발을 할 때도 따라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이 딱 있군요. 그거 되게 좋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통제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통제 우선권, 통제권을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쓸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로 내가 쓰다가 옆에 부대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현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그 통제 프로토콜을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통제를 놓아줄 거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무인 비행체에서 보내고 다른 사람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접속을 하면은 통제권을 안전하게 좀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런 절차를 메시지화해서 이제 프로토콜로 지금 딱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렸냐면 해킹. 해킹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뺐으면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무인 체계들은 국가에서 암호 장비를 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준 암호 장비를 지상체에 쏘기 전에 데이터 링크 단에서 달고 비행체에도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링크, 무선 데이터 링크는 암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게 아주 성능이 좋은 놈이 나와가지고 해독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수백만 년 걸려도 아마 해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를 뺏어서 이렇게 통제권을 가져가거나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 드론쇼 코리아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동안 가장 좀 많이 느꼈던 거는 나는 기술이 이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데 군에서 작전 개념을 아직 못 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도 어떤 것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먼저 좀 정해지면
좀 더 이런 것들을 빨리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운영을 사실 군에서도 단편적인 어떤 발생방 드론이라든가 전자전 드론이라든가 하나의 무인기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집 무인기를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어떤 요구도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서 정책들을 방향에 대해서 예의주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기관의 니즈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인기 체계가 개발되어야 하는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사실 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누군가의 상상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술을 실현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하나의 어떤 대대나 군대에서 여러 개의 무인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통화된 기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공통화된 기반 기술 중에서 가장 잘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공통 프레임워크 분야입니다. 네, 자율화 지능을 비행체에 탑재하기 위해서 자율화된 지능들을 BAB 트리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든가 BAB 트리 엔진을 만들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비행체를 통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저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공통 소프트웨어화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무인기 체계에 잘 적용이 돼서 운용자가 쉽고 편하게 뭐 한 대를 제어하는 것처럼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레임워크를 잘 한다는 건 결국엔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갖게 되는 걸까요?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한다라는 것인데 공통 분모를 잘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로 얘기해도 번역이 잘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사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프로토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하는 어떤 그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드론과 지상체 간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에 있는 어떤 변환 방법이라든가 생각하는 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공통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체와 지상 간에 혹은 비행체와 비행체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 그것을 LIG는 잘할 수 있고 남 팀장님이 또 잘할 수 있다, 특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 프로파일러 채널에 나와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